일본 스가 총리가 지난 3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취임 1년 만에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치계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예상가들에게 빠르게 퇴진한 데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지율 폭락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근 러시아가 날린 한방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지난해 총리가 되자마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에서 쿠릴 열도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은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왔는데 현재 일본 측은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 영유권은 포기하고 면적이 적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만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조약 체결을 비롯해 러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자면서 북방 영토 문제를 다음 세대에 미루지 말고 종지부를 찍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쿠릴 열도에서는 일본을 뒤집어 놓을 만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사할린 외에도 쿠릴 열도 섬에서 주둔하는 군 병사에 의한 행진과 기념식이 열린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소련군이 북방 영토의 섬을 점령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쿠릴 열도 섬에서 전투를 그대로 재현했고, 소련 병사로 분장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배에서 내려 발표하고 일본의 국기를 세운 곳까지 공격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중 쿠나시르 섬은 섬에 사는 러시아인과 군인 등 1,5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전승기념비에 차례차례로 꽃을 손수 헌화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러시아는 북방 영토 행사를 통해서 북방 영토의 섬들이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북방 영토에서 하는 이 행사에 큰 충격에 빠졌지만, 여기서 일본이 더욱 뼈저리다고 말하는 것은 이 행사가 9월 2일이 아닌 3일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날에 대해 일본이 항복 문서를 서명한 날인 9월 2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소련 시대에 대의전승 기념일이 공휴일이 되어 9월 3일로 변경했습니다. 9월 2일과 9월 3일은 하루 차이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 대표단은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국 전함 미주리오 선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는데,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9월 2일을 2차 세계대전 공식 종전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하루 뒤 대의승전 기념행사를 연 것을 이유로 9월 3일을 공식 종전일로 봤습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대의승전 기념일을 부활시키고 2차 세계대전 승전 행사도 그때 열려는 배경을 의심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쿠릴 열도 남단 섬들이 2차 대전 승전의 결과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아베 총리 때부터 스가 총리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쿠릴 열도를 자국에게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며 협의를 해왔는데, 러시아는 이번 행사로 완벽하게 일본의 뒤통수를 날려주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의 요청을 묵살하며 작심의 한방을 보여준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러시아 비밀 해제 자료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에 소련을 상대로 세균전 준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과거 일본의 만행이 드러났는데도 최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일본에 향한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동방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애초에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했지만, 일본은 공동경제활동 지역으로 만들어 러시아와 함께 개발하고 북방 영토 반환으로 가는 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실시할 시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구역에서 일본의 투자를 기다렸지만 일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러시아 미술시틴 총리는 이런 일본을 압박하며 올해 7월 쿠릴 열도를 방문하였고,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공동경제 활동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 동방경제 포럼에서 쿠릴 열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면세지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푸틴은 포럼의 연설에서 우리는 기업이 이윤, 재산, 토지 및 운송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혜택과 인센티브를 쿠릴 열도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푸틴은 여기서 일본 파트너를 포함한 러시아 및 외국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본에게는 너희들이 안 온다면 다른 투자자를 찾아볼 것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른 투자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쿠릴 열도에서 한국이 투자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자 일본은 외국이 쿠릴 열도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일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끝없이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러시아와 공동 경제 개발에 대해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랫동안 일본이 신경전을 벌이며 개발 참여에 두 손을 놓고 있자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전력, 철도, 가스, 농수산 등 9개 분야에서 협력 통로인 나인브리지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홍당기 부총리는 연해주 산업단지는 한국 기업의 극동 진출을 가속화해 양국 산업 인프라 협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경제협력을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과 업무보고 문서는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완공 예정인 오리온 러시아 3공장 업무보고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와 눈길을 끈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티베르주에 오리온이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 기업과의 투자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티베르주 정부는 오리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6,500만 루블, 하나로 약 10억 원을 들여 도로 인프라를 깔고 2024년까지 5년 동안 3억 4천만 루블, 약 50억 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바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2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리온은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리온은 올해 2분기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러시아에서는 대박이 났습니다. 러시아 법인 매출은 30.2% 성장한 506억 원, 영업이익은 2.6% 성장한 75억 원을 기록하며 해외 법인 중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로 2006년 러시아 시장에 뛰어들어 2008년에는 매출 650억 원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연매출 890억 원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오리온은 주력 브랜드인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매출 상승을 이어가고 새로 지어지는 러시아 공장은 러시아 공급은 물론 몽골,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 관광 세션에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의 삼각 관광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북한의 금강산과 원산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와 유럽까지 연결되고 백기를 통해서도 남북러가 연결되는 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이런 분위기와 함께 전 세계에서 최고의 관광 코스가 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놓은 영상은 놀라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범 내려온다라는 홍보 영상에서 이나차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콜라보로 큰 놀라움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서산 머드맥스를 공개한 것입니다. 바지락을 캐러 가는 경운기 수십 대가 드넓은 갯벌을 일제히 가로지르는 장면을 연출하며 헐리우드 영화 매드맥스 못지않게 속도감이 느껴지는 기가 막히는 집단 활주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경운기를 이렇게 힙하게 연출하다니 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냈는데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클릭했다가 충격 한 스푼이 물밀듯이 들어오네.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영상이다. 이상 쓸망했습니다.